어, 이거죠. 자, 이제 도입 구축 단계로 왔어요. 도입 구축 단계라는 건 아까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IT 사이클에서 이제 기획 단계 지나간 거고 이제 프로젝트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프로젝트 단계를 하게 되면 어, 프로젝트를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뭐 하죠? 그 발주하죠, 발주. 발주. 그 다음에 뭘 하죠? 수주하죠. 수주하고. 발주라는 거는 뭔가 RFP를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비딩을 붙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기면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그죠? 그 선정된 사업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준비를 시작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면 그 재반 환경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가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갈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게끔 계획과 일정대로 쭉 프로젝트를 수행해가지고 요구하는 RFP에 나온 요구사항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그런 계획이라든가 뭔가 이런 큰 그림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난개발이 많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고요. 현업이 막 얘기를 하는데 현업은 뭐 그런 그림 보셨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할 때 나무에다가 현업은 이게 그네를 하나 매달아 달라고 하는데 개발자는 막 거기다가 그네가 아니고 의자를 갖다 붙이든가 아니면 두 줄이 아니고 세 줄을 갖다 붙이고 아니면 한 줄로 붙이고 타이어를 매달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업이 하는 같은 대한민국의 한국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의 언어와 개발자의 언어가 사뭇 달라요. 그런 것들을 소통이 안 돼요. 얘기하면은 현업 얘기는 개발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요. 그 다음에 현업은 개발자 얘기를 방치 알아들 수가 없대요. 이런 얘기, 이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뿔질러지질 않으니, 뭐, 이게 개발이 그대로 잘 될 수가 있나.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뭔가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난개발되고, 프로젝트의 일정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증가하면서, 최종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업체 도산하는 것도 많이 봤죠, 옛날에. 도산 많이 하고. 업체만 도산하나요? 업체 도산하면 발주하는 사업자도 타격받아요. 타격받고, 결국에는 고객사도 타격을 받고 문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걸 이제 유식하게 IT를 도입하고 구축을 할 때라고 표현한 건데 그때 프로세스 기반으로 우리가 뭘 관리를 해보자. 해보자. 계속 프로세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시간 내로.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ISO 1207이라는 게 IT 라이프 사이클의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획득 프로세스, 뭐 공급 프로세스 등등 해가지고 좀 도메인들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되는 건지 살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확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 해당되는 공정들, 단계별도 뭔가 표준화시키고 정의를 해놨다고 한다면 여기 프로젝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그 PMBOK 또는 프린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런 레퍼런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PMBOK 같은 경우에는 이 약어들 보시면 끝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바디 오브 말리지 지식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게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관리할 것들은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그 영역별로 해서 어떤 도구와 기법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PMBOK이고요. 프린스라는 거는 약간 좀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는 약간 더 실무에 가까워요. 실무에 가까운데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지식 영역별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의 원칙으로 다 나눠짓고,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할 때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단계로 해서 보통 한 5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뭐 그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들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녹여놓은 게 이 프린스. 이제 PMBOK, 프린스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설이죠. 사실 표준이죠.
이런 게 있고 CMMI 이것도 사실 표준이고. 근데 CMMI는 뭐냐면 이제 약간 좀 그 공급자와 발주자 관점에서 해당되는 조직의 역량 수준이 어떤 정도 미트해야지 서로 같이 그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둘씩 이제 좀 살펴볼게요. 먼저 ISO 120예요. 이게 이제 그 크게 그 보시면은 ISO 12207에 있는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기본 생명 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생명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생명 주기가 있어요. 기본, 기, 지, 조. 이 세 가지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기본 생명 주기를 좀 보시면은 여기 혹시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 가세요?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이거 뭐 같아요? 우리 개발하기 위한 V 모델 같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V 모델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공용에 나오지 않는 아, 그때 가야지 나오나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네, 이런 획득이라는 거는 누구 관점일까요? 발주자 관점이요. 발주자. 발주자 관점이 공급이라는 건 누구 관점? 사업자 관점. 그 다음에 개발하는 이 공급이 된 다음부터는 개발, 운영, 유지, 보수하는 거는 서로 협업을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넘어간다. 이게 이제 약간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기본 생명 주기를 적용해 놨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 주기가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뼈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건데 하는 지원 생명 주기라는 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하려면 문서와 크게는 형상 관리,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슈에 또는 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특히 이 중에서 뭐 형상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정의를 해놨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품질 보증이라든가 네, 검증 확인, 뭐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합동 검토, 이거 동료 검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어 리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감사, 오딧, 모니터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생명주기 측면에서는 이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파트너십 관리라든가 그 고객사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는 여기 있는 기반 구조, 인프라 스트럭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들 있잖아요. 인적 자원들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티밍을 하고 빌딩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되게 상위 수준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어디나 그 준용할 수 있는 국제 공신력 있는 표준이 돼야 되는 문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은 실무 레벨에 아주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누구나 하는 것들을 어디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들을 상위 수준에서 기술하거든요. 그런 표준이 일단 ISO 12207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의 국제 표준이 무엇인가 뭐 하면은 IS 12007이라고 딱 머리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IS 12007을 떠올리셔야 돼요. 전체적인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기본 활동도 잘해야 되고 지원 활동도 잘해야 되고요. 조직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뎁스 있게 내려가서 보면 사실 획득과 공급은 같은 레벨에 있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시각 관점의 차이인 건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뭔가 획득하는 공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면은 RFP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업자가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찰을 참여를 할 건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 관리를 할 것인가 그 규정 사항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자 이 상호 간에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획득과 공급 프로세스 끝나는데 이 공급자 관점에서는 뭘 또 준비해야 되죠? 그들이 RFP나 이런 데에 낸 요청 수준을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이 국제 인증 자격도 미리미리 따놔야 되는 거고 해당되는 인력들도 확보해 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솔루션 기술들, 툴들 이런 것들도
잘 습득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업무 전문가들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획득과 공급 관습에 대해서는 그 경쟁 입찰 통한 계약 관점이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계약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다 이제 경쟁 입찰이 이제 국룰이 돼버리는 세상이죠. 예전처럼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사받습니다. 감사받습니다. 수의 계약을 감사 안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도 프로세스예요.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뭐예요? 공공은 4,5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네? 4,500만 원짜리 이하로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니면 공공에서는 뭐 이제 5억 미만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예외 프로세스가 있어요. 수의 계약을 하려면 조직 내외에서 그 심의회를 열면 돼요. 심의회. 내부 계약 거래 심의회라는 그런 공식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수의 계약 할 수 있어요. 감사 안 받아요. 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타당성을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감사 안 받아요. 근데 그거 없이 수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사 받아요. 나중에 공정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 다 경쟁입찰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죠. 좋은 거 알려드렸죠. 항상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CIU가 이제 되실 거잖아요. 되시면은 계약을 하실 때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관리자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와 그 반대 국면에 이제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이라는 거는 뭔가 유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가 되면 사실 우리 개발자라든가 유지 보수자 또는 운영자의 실무 레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운영 전체는 관리하는 운영 관리자가 있고요. 현장 대리 같은 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카운터 파트너인 고객에서 또 이제 상호 간에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이 있어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 공정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뭔가 시스템이나 도구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로도 될 수도 있고요. 품질 보증, 검증, 확인, 합동 검수, 감사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조직에 개발하실 때 단계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피어리뷰 하셔야 되고 테스트하면서 품질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감사까지는 아마 안 해보실 것 같긴 해요. 감사까지는 안 해보실 건데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시죠.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매년 한 5년에 한 번씩인가 금감원 감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 대응하느라고 항상 프로젝트 할 때마다 프로젝트 끝에 이 감사 대비한 그런 문서들도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조직 공전 아까 말씀드린 기반 구조나 개선이나 인력들에 대한 그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되는 생태계 측면에서 한번 뷰를 봤다고 한다면 자, 한 단계를 더 내려서 이제 자, 이 그림이 된 거예요. 이 그림이 된 거예요.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조직 생명주기 기억나시죠?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계약 관점에 방금 봤던 획득과 공급 있죠? 획득과 공급은 자 보시면 착수, 그다음에 뭐 기획, 그다음에 뭔가 계약 갱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하는 뭐 수당 완료.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뭐 RFP 내는 것들 그런 거 프로젝트 착수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안 요청서 준비하고 입찰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하고 계약 맺고 그렇게 끝나는 것들이 획득과 공급 과정이다. 그것들을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종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인도 종료.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기본 생명 주기를 살펴보면 우리 V 모델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개발 공정에 대해서 그 개발 그 공정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 있죠. 그거 자체를 개발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개발 안 하죠. 기존에 썼던 거 쓰죠. 근데 뭔가 좀 특이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뭐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뭔가를 좀 뺀다든가 해가지고 테일러링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공정 구현을 한 번 더 윗단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하죠.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코딩,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그죠? 등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걸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운영으로 이관하고 운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 관점에서는 계속 이 프로세스들을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긴 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테스트 과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장애 발생하면 장애 원인 분석 꼭 하시죠. 그리고 원인 분석이 끝나면은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반대편 측면인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 고쳐야 되죠. 프로그램 고쳐야 되니까 다시 또 그 기능 유지 보수 기능 개발하고 그걸 또 앞에 있는 엔지니어링 관점에 개발 공정의 사이클을 태워가지고 다시 배포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사업부 쪽이나 사용자들이 문의가 오는 거에 대해서 쿼리로 해당된 데이터도 뽑아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업무적인 문의에 답변도 드려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유지보수 공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쪽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기능 보완을 하기 위해서 쭉 흘러가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유지보수의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다? 폐기가 있다. 소프트웨어 폐업. 이게 폐기잖아요. 아까 폐기는 언제 한다고요? 유지보수 비위가 전환하는 비용보다 새로 개발하는 비용보다 비싸지면 폐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원 생명 주기는 문서와 구성 관리 이런 것들 아까 이렇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품질 보증이나 검증 확인,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동료 검토, 감사 이런 것들을 하더라. 관리 관점에서 다 이제 얘기하는 이 등등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한 뽑아 놓으시고 자꾸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생명주기 기지조를 딱 영역을 해놓고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흡수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기술을 하면 사실 ISO 12007이 돼버려요. 돼버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한 장 출력해다가 머리맡에 놓고 자꾸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운영과 유지보수 차이가 운영과 유지 보수의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운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운영을 하는 거와는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과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쳐요. 우리가 버스가 IT 시스템이에요. 근데 버스 회사,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뭐 하는 활동이죠? 돈 버는 활동이죠.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누가 해요? 버스 기사가 하죠.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아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버스가 쭉 타고 돌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핸들이 뽑혔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는 이제 폐기하겠죠. 이게 이제 유지보수의 끝자락의 폐기인데 고쳤을 수 있는 정도 파손이 됐으면은 버스 기사가 수리하나요? 누가 오죠? 정비공이 오죠. 그래서 버스를 어떻게 하죠? 수리를 하죠. 수리하는 동안에 해당 버스를 사용을 하나요? 멈춰 있어야 되죠. 약간 IT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비슷해요.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건 약간 비슷해요. 어, 유지보수는 운영과 담당자도 다를 뿐더러 조직 내에 가면 운영자가 따로 있고 유지보수 개발자가 따로 있어요. 조직도 많이 분리가 돼요. 옛날에는 한 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명 보고 다 하고 있어요. 너 혼자 운영도 하고 유지보수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죠. 내가 막 저기 뭐야 코딩하고 있다가 전화 와. 막 대응해. 내가 어디까지 코딩한지를 모르겠어. 몰라요. 그냥 하다 보면 복잡한 라인 속에서 까먹어. 그러면 내가 리턴문을 빼먹어요. 어느 날 딱 프로그램 이행을 해봤더니 무한루프를 돌기 시작해, 프로그램이.
뭐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역할을 분리를 한 거죠. 운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되는 서비스가 계속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운영이고요. 유지보수라는 거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그 기능의 개선이 필요할 때 그 개선 활동들을 수행해서 그것들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보수해 주는 것을 유지보수라고 해요.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근데 유지보수와 하자보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보통 똑같은 유지 활동은 그 하자보수, 유지보수가 활동에 차이가 없어요. 고장나면 고치는 게 하자보수, 유지보수 활동인데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나 새로 도입한 솔루션은 법적으로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용어를 통칭하고 그동안에는 발생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수행사가 제공을 해요. 그 돈이 안 들죠.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은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하고 유지보수비를 지불을 하죠. 그죠?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유지보수와 개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오. 유지보수와 프로젝트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왜 단어가 다르지? 우리는 다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할게요. 자, ISO 1207, 뭐 2008 버전인데 여기 보면 앞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이 복잡하실 건데요. 뭐 획득, 공급 뭐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조금 그 차이점이 있으면 여기 리유즈 프로세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ISO 1207이 2008년도 버전에 이것도 아마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걸 건데 버전업이 되면서 리유즈라는 프로세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리유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실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보다 있던 기능을 재사용하면은 돈이 덜 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품질도 좋아져요. 왜요? 이미 있던 모델은 검증이 끝났어요. 검증이 끝나고 단연간 운영하던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도 좋아요. 돈도 덜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리유즈에 대한 계속 그 필요성, 요구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1207 안에 리유즈라는 프로세스도 넣어놨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핵공개 운유, 요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배우셨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지향점은 뭐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응? 품질 확보도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더 상위의 얘기가 있어요. 배움신 레벨에서. 소프트웨어를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맨날 아트 개발, 예술가한테 맡기던 영역을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죠? 요것만 딱 던지면 딱 찍어 놓고 싶은 그런 요구가 UML도 비슷한 그 배경에서 나온 놈이고요. 근데 그렇게 찍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조에서 보면은 금형 알아요? 금형? 주물에다가 딱 넣어놓고 스트레스로 딱 찍으면은 제품이 뿅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IT 거버넌스에 나오는 거에서 그게 금형에 대한 게 뭘까요? 프로세스예요. 이게 프로세스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자동화하는 도구들. 그런 도구나 기법들도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딱 금형을 딱 규정을 해 놓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면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의 수준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이 또는 품질의 서비스가 나온다.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밑바탕이 좀 깔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가 돼버리고 모든 게 다 이제 금형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요새 자꾸 AI 뭐 요새 챗 GPT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개발자들도 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GPT에다가 질문을 하나 던졌더니만 뭐 그럴싸하게 한 10은 진실이고 한 90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장종훈 기숙사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10은 진실인데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난 알아. 근데 남이 보면 깜빡 습관하게끔 이렇게 말을 만들더라고요. 좀 있으면은 코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코딩도. 걔가 코딩도 그죠? 코딩도 해주죠. 저희 그 과학계에서 인젝션 공정 있잖아요. 네. 그때 예제를 걔한테 부탁하는 게 감사해.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보고 그러니까요. 그 일부 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적용된 게 보안하고 테스트 이쪽에 많이 자동화가 적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쫙 끄집어내주고, 그것들을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딱 넣어주면 그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테스트해서 오케이, 페일, 오케이, 페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죠. 근데 우리 이거 하는 거는 우리의 아트 영역이었던 이 로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뭐 언젠간 오겠죠. 오겠죠. 약간 그렇게 될 때를 지금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높은 상위 수준에서 좀 더 가치를 발굴하는 일들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를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리유즈 프로세스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